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기계도면 보는 법 배우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치수 기입의 여러 가지,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의 배치. 이번엔 이제 치수의 배치인데요.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은, 보통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먼저 직렬치수 기입법이요. 치수를 기입할 때, 한 방향으로 줄지어 있는 치수를 차례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직렬로 나란히 연결된 개개의 치수에 주어진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을 한다. 공차 누적이 있기 때문에 결합되는 상대 부품이 있는 경우 또는 정밀도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쭉 기입한 이런 치수를 직렬치수 기입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좋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가공품이라면 여기 공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갖다 가공할 수는 없다고요. 막 소수점 막 0.00001만큼이라도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지. 이거를 완전 정확하게 그렇게 가공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공차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차가 있을 때, 이 공차가 이제 누적이 되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여기 공차랑 뭐 소수점 막 0.001만큼 오차가 있고 여기도 0.0001만큼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들 합하면 0.0011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이 오차가 이제 공차가 누적이 돼도 이 부품을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직렬치수 기입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요번에 이제 병렬치수 기입법이요.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품의 기능 결합 상태, 가공, 측정의 기준이 되는 점, 선, 면에서부터 치수를 기입하는 것으로 병렬치수 기입법에서는 개개의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얘네 치수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렬 그 치수 기입법처럼 서로 이제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을 병렬치수 기입법이라고 한다. 계속해서요. 누진치수 기입법이죠. 누진치수 기입법은 한 개의 연속된 치수선으로 간편하게 표시되며 치수 기점의 위치에 기점 기호를 나타내고 이렇게 기점 기호요. 치수선의 다른 끝은 화살표로 나타낸다. 치수 문자는 치수선을 화살표 가까이 치수선 위에 기입하거나 치수 보조선에 나란하게 기입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 기입하거나 혹은 이렇게 치수 보조선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기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누진 치수는 기점 기호 여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2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4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치수로 기입했을 때는 이렇게 기입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말하자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기입을 한 거죠. 하나의 선으로 기입하면서 기점 기호를 이와 같이 이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이 누진치수 기입법이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자, 좌표치수 기입법이요. 좌표치수 기입법은 자, 구멍의 위치나 크기 등의 치수는 자, 도형이 직접 표시하지 않고 좌표를 이용하여 자,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때 자, x, y 그 다음 베타의 치수는 자, 기점에서부터의 치수이며 자, 파이는 각 구멍지름의 치수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리는 건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표로 자,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A 위치 같으면은 자, X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요 거리가 20이라는 얘기고요. 자, Y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름은 13.5다. 자, 얘 지름은 13.5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나는 표로. 자, 그래서 복잡한 형상의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서 이제 치수를 기입하면 네, 도면상에 훨씬 간단하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좌표치수 기입법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자,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치수 보조 기호가 나오네요. 자, 치수 보조 기호는 치수 문자에 부과하여 그 치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자, 도면에 치수 보조 기호를 사용하면 쉽게 형상을 알아볼 수 있고 추가 도면을 그리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지름기호죠. 자, 앞에서 제가 지름기호 읽을 때 자, 파이라고 읽었죠. 자, 기억하시고요. 자, 반지름은 대문자 R. 자, 요거 지난 강의에서 제가 반지름 영어로 썼었죠. 자, radius 해가지고 자, 앞에 대문자 R. 자, 그 다음 자, 45도 못대기. 자, 챔퍼. 자, 못따기가 챔퍼인데요. 자, 못대기가 맞냐, 못따기가 맞냐? 자, 다 맞아요. 자, 못따기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자, 얘처럼 못대기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대문자 C가 자, 앞에 붙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애들은 자, 대문자, 여기도 보면 대문자인데요. 자, 이 두께만 자, 소문자죠. 자, 두께만 소문자 T예요. 자, 시크너스의 T죠. 자, 시크너스의 T. 자, 그래서 자, 두께만 소문자로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참고치수는 자, 이렇게 치수 문자 양옆에 가로를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예, 자, 구라는 건 이제 공 모양이죠. 공 모양. 그래서 지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공 모양의 자, 지름이나 반지름을 기입할 때 자, 앞에 대문자 S를 이렇게 붙인다고요. 자, S가 이제 9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spherical.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원래 9라는 게 영어로 스피어죠, 스피어. 자, 계속해서 자, 정사각형 변의 치수. 자, 정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 자, 사각형을 스퀘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예, 영등포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타임 스퀘어 있잖아요. 자, 그 스퀘어가 이 스퀘어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원호의 길이. 자, 원호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그 치수 문자를 자, 이렇게 네모로 네, 둘러싸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 다음 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지름기호 사용법. 자, 도형의 형상이 둥근 모양일 때 치수 문자 앞에 지름기호를 사용하여 자, 도면에 표시를 한다. 지름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둥근 형상을 도면으로 그려주어야 하지만
지름기호를 사용하여 도형을 간략하게 자,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자, 이쪽은요. 자, 뭐 여기 지름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선형 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얘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측면도로. 자, 마찬가지 얘도 자, 이렇게 지름기호 안 붙이고 자, 이렇게 그려 놓으면 자, 이쪽이 원형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측면도로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이 정면도 상에 자, 이렇게 지름기호를 붙여버리면 자, 형상이 간단한 경우에는 자, 측면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지름기호를 사용해서 자, 도형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자, 도형에 그려진 형상이 자, 원형일 경우 지름기호를 붙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지름기호를 뭐 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측면도 이런 게 필요 없을 때, 측면도, 평면도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을 때, 자, 혹은 그 측면도, 평면도에 뭐 지름기호가 붙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지름기호를 굳이 안 붙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도형이 완전한 원형이 아닐 때, 그러니까 여기 일부잖아요, 일부. 자, 그럴 때, 자,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가 넘는 경우에는 반지름과 혼동하지 않도록 지름기호를 붙여주고, 자, 원형을 나타낸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 지름기호를, 파이기호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붙였잖아요, 지름기호를. 그죠? 지름기호를 안 붙였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반지름과 혼동하지 않게 자, 지름기호를 자, 이렇게 붙인 거다. 자, 얘도 지름기호 안 붙였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지름이 다른 원통 형상이 이제 연속이 되어서 자, 여기 앞에 기입한 것처럼 이쪽에 막 이렇게 해서 막 지름 표시하고 그러면 자, 기입할 게 많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기입하고 여기 기입하고 뭐 양쪽으로 기입한다고 해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치수선 이렇게 빼가지고 기입을 해야 되는데 자, 굉장히 많죠. 자, 이럴 때는 자, 그 지름의 치수 문자를 자, 기입할 여지가 없을 때 자, 한쪽에 써야 할 치수선의 연장선과 화살표를 그리고 지름기호와 치수 문자를 자, 기입을 해준다. 자, 이렇게 기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이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자, 그리고 치수 기입하면 막 이렇게 막 또 여기 얘도 기입해야 되고요. 자, 또 얘도 기입해야 되고요. 자, 또 이렇게도 또 기입해야 되는 거죠. 자,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죠. 이렇게 기입하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화살표 지시선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기입을 한다. 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앞에 그림에서 자, 이렇게 지름 표시를 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오토캐드에서 지름 표시하는 버튼 눌러서 자, 지름기호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 이런 선들 자, 이런 선들은 이제 지시선이라고 해요. 지시선. 자, 이 선들은 선을 따로 그려야 되는 거라고요. 지시선이라는 걸 따로 그려야 되는 경우에요. 자, 계속해서 자, 반지름의 표시법.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이제 반지름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얘네도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이 반지름 기입하는 버튼 누르면 바로 대문자 R이 숫자 앞에 붙으면서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자, 그냥 뭐 아까처럼 앞에 그림처럼 자, 요런 경우에는 자, 요런 지시선이라는 걸 직접 그려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아무튼 계속 자, 반지름의 표시법. 자, 반지름의 표시는 자, 반지름 기호 대문자 R을 치수 문자 앞에
자, 치수 문자 같은 크기로 기입하여 나타낸다. 자, 요 숫자 크기랑 똑같은 크기로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다만 반지 이름을 나타내는 치수선을 반지 이름의 중심까지 긋는 경우에는 자, R 기호를 생략해도 좋다. 그러니까 얘가 요 중심까지 자, 그려질 경우에는 자, 앞에 자, R 기호를 생략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반지 이름을 나타내는 치수선은 자, 반지 이름의 중심 쪽에는 화살표를 붙이지 않고 자, 원호 쪽에만 화살표를 붙인다. 자, 이쪽에만 자, 화살표를 붙인다고 이쪽에만. 자, 여기 안쪽 자, 여기 안쪽에 화살표 안 붙인다고요. 자, 여기 안쪽에. 자, 계속해서 자, 또한 자, 화살표나 치수 문자를 기입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 지시선으로 끌어내서 반지 이름을 표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는데 이제 굳이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면 자, 이렇게 많이 빼셔도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자, 지시선으로 자,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자, 반지름의 치수를 지시하기 위해서 자, 원의 중심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 더하기 자, 십자 표시 또는 둥근 검은 점으로 그 위치를 나타낸다. 자, 중심이요. 자, 그래서 여기 요런 중심 자, 점이죠. 자, 요런 중심 십자 표시고요. 요런 중심 자, 점이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계속 자, 원의 반지름이 커서 자, 그 중심 위치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지면 등의 제약이 있을 때 그 반지름의 치수선을 구부려 나타내도 좋다. 자,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꺾인 반지름 표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자, 화살표가 붙은 부분은 정확한 중심 위치를 향하게 한다. 자, 화살표가 붙은 애가 자, 중심 위치를 향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원호로 구성되지 않은 곡선은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 치수를 표시한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이게 이제 원호가 아니고 그냥 곡선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자, 요렇게 자, 이 세로 좌표, 가로 좌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숫자를 표기하거나 앞에서 이제 사용했던 예, 좌표 치수 기법 뭐 걔를 이용해서 하거나 자, 그러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자, 동일한 중심을 가진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기점 기호를 사용하여 자, 누진 치수 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경우죠. 자, 여기 기점 기호 해놓고 여기 이제 누진 치수죠. 자, 이렇게 누진 치수로 예, 기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자,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자, 구의 지름과 반지름 표시 방법. 자, 구는 자, 앞에 S 붙는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구의 지름과 반지름의 치수를 나타낼 때는 그 치수 문자 앞에 치수 문자와 같은 크기로 구의 지름 기호 자, S파이 자, 구의 반지름 기호 자, SR를 기입해서 표시를 한다. 자, 그냥 파이 하면 이게 이제 원으로만 이제 평면상의 원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S를 붙이면 자, 구죠, 구술. 그죠? 자, 구슬 모양, 동그란 공 모양이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자, 정사각형 변의 표시 방법. 정사각형의 형상은 자, 그 모양을 그림으로 표시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표시하는 치수 문자 앞에 치수 문자 같은 크기로 정사각형의 정방향 기호를 입력한다. 자, 요 모양을 자, 이렇게 치수 문자 앞에 이렇게 기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 측면도와 평면도를 그려주지 않아도 형상을 알아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도면에 대해서 자, 치수 이렇게 기입하면 자, 얘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자, 이 모양
자, 이 모양을 얘처럼 자, 이렇게 특별히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지 않고 자, 요걸로 이렇게 끝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평면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정사각형의 측면에 표시된 평면에는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그려준다. 자, 요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을. 자, 가는 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면 자, 여기가 평면이다. 자, 여기가 평면이다 라는 거 표시를 하는 거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안쪽도 평면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 변의 표시 방법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두께 표시 방법. 자, 아까 앞에서 두께만 자, 유일하게 자, 소문자 T였죠.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판재 도형으로 나타낼 때 자, 그 두께를 그림으로 그리고 자, 거기에 치수를 기입하지 않고 주 투상도 부근이나 도형 중 보기 쉬운 위치에 치수 문자 같은 크기로 두께를 나타내는 기호 자, 소문자 T를 기입한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보기 쉬운 위치 주 투상도 부근에다가 자, 이렇게 소문자 T가 얼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원호의 길이 표시 방법. 자, 원호의 길이를 표시할 때 치수 보조선을 긋고 그 원호와 동심 원호의 치수선을 긋고 자, 원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 문자를 기입하고 자, 치수 문자 위에 원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자, 이런 기호를 자, 붙여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치수선 해가지고요. 치수 보조선. 자, 여기 숫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그 위에 요런 모양을 자, 표시를 해준다고요. 자, 호의 표시.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 이쪽도 그죠? 자, 이쪽도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원호의 길이 표시 방법. 자, 물론 뭐 우리가 예, 기기제도 도면 그릴 때 사실 뭐 이렇게 원호를 표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자,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자, 못따기 표시 방법. 자, 못따기 아까 자, 앞에서 자, 대문자 C였죠, 그죠? 자, 대문자 C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자, 챔퍼예요, 챔퍼. 챔퍼라는 명령인데, 자, 이게 못따기. 자, 그래서 못따기는 평면과 평면과 원통면 등, 자,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을 제거한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기계 가공한 모서리 부분은 예리함으로, 그대로 두면 안전상 위험하므로 그 부분을 제거한다. 부품과 부품이 결합할 때, 자, 마주치는 모서리 부분은 결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못따기를 한다. 자, 모서리 부분을 제거한 면을 45도로 제거할 때 제거한 면의 못따기호 C를 자, 치수 문자와 같은 크기로 치수 문자 앞에 자, 이렇게 기입을 한다. 자, 또는 C 안 하고 자, 곱하기 45도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자, 못따기 화면이 45도가 아닐 때는 자, C 기호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한 변의 길이와 각도 또는 각각의 변의 길이를 표시한다. 자, 그래서 자, 뒤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길이와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길이가 자,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 C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고 자, 요 길이랑 자, 요 길이를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자, 요 길이 표시하고 자, 여기 각도를 표시하든가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자,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제 도면에서는 자, 작은 못따기의 경우 자, 못따기를 나타내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자, 꼭 필요한 부분의 못따기는 자, C 기호를 사용하여 못따기 표시를 해야 한다. 자, 작업자의 판단에 맡긴다고요. 자, 또는
자, 예리한 모서리 부분을 안전상 제거해야 할 경우, 자, 도면 일부 여백에, 자, 주서로, 네, 글씨로 따로, 자, 못따기 C 0.5 등으로, 자, 일괄 표시를 해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이렇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자, 이제 표시하지 않는 못따기, 자, C 0.5 이것처럼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같을 때 치수 자체를 이렇게 기입을 해줘도 되고요. 자, 아까 이제 곱하기 45도 해도 된다고 자, 앞에 나와 있었죠. 자, 곱하기 45도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요거를 자, 요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C3 자,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얘는 막 다 혼용해서 써놨는데 자, 요것만 해 놓든가 자, 혹은 뭐 얘랑 얘만 해 놓든가 혹은 자, 얘랑 얘만 해 놓든가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자, 곱하기 45도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치수선과 지시선, 치수선과 보조선을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빼서 그 위에다가 자, 곱하기 45도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냥 지시선 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쪽도 이제 자, 여기 기입, 이쪽은 기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요 선에 연장선을 이렇게 치수 보조선 상으로 빼서 자, 그래서 기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개수가 이제 3개일 때는 앞에 자, 이렇게 3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자, 이런 지시선으로 이런 내용도 글씨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뭐 챔퍼는 아니지만 자, 반지름 표시 자, 마찬가지 챔퍼하고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R 값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말하자면 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선으로 빼서 표현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챔퍼를 해야 할 곳이 꽤 많은데 자, 표시하지 않은 목대기는 C 0.5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 공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것도 주소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자, 보통 기계 도면에서 네, 그 도면상에 표시하지 않는데 반드시 해야 될 곳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는 뭐 그려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치수는 직접적으로 기입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주소를 달아 놓을 때가 꽤 많아요. 자,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공을 하든 사실상 완전 정확하게 가공하기는 힘들어요. 막 소수점, 뭐 오차가 막 0.00000 막 소수점 이하 막 100번째 0.1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리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걸로 가공을 한다고 해도 자, 이 완전 정확한 치수로 가공한다는 건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하지만 자, 이론상으로는 이제 정확한 치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론상으로 정확한 치수다라고 표시하는 거를 자, 이렇게 치수를 자, 이렇게 네모를 딱 쳐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치수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그렇고, 자, 얘네들 전부 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쪽도, 자, 이런 치수들이, 자, 다 이론상 정확한 치수다. 라는 걸, 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론상 정확한 치수고요. 지금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자, 이론상으로 정확한 치수고요. 자, 얘네는 지금, 이 기하공차라는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기하공차. 그래서 기하공차 할 때, 자,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기하공차의 내용은 이제, 자, 뒷부분 강의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차, 자, 뒷부분 강의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굳이, 자,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아까 앞에 내용에서 필요한 경우, 자, 치수 공차, 허용 한계 치수를 기입해야 된다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이, 자, 치수 공차, 네, 허용 한계 치수, 자, 그것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다음 회차에 그 내용들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